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3회 전기자기학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뭐 3회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8번 하고요. 이거 16번 정도 3개 빼고 한 17개는 그냥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자, 문제 갑시다. 문제 1번 보면 강자성제의 자화이세기와 자력세의 어떤 관계인 거예요? 자, 뭐 H가 증가하면 자화이세기 이런 형태로 증가해요. 뭐 그냥 결과를 기억하고요. 포화 상태가 있어 H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증가하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답이 3번이야. 3번. 2번 보면 자기 인덕전도가 11인 코일에 3A 전류일 때 코일에 축되는 자기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가 R의 에너지가 뭐죠? R의 에너지는 뭐예요? L의 에너지가 뭐예요? C의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여기 뭐야? L의 에너지 여기다 넣은 거죠. 2분의 1 곱하기 L이 10이고요. 결과 3의 제곱한 거예요. 그럼 5, 9, 45 주 40. 자, 이 에너지는 R의 에너지, L의 에너지, C의 에너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3번은요. 이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전류 밀도잖아. 암페어 제곱미터냐. 우리 전류 밀도는 뭐예요? 전류를 모르는 거예요. 면적을 아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암페어 제곱미터 되는데 반지름 5cm 구면을 지나는 전전류 얼마니? 그럼 전전류는 뭐야? 전전류는 전류 밀도는 뭘 곱한 거예요? 면적 곱하면 되지. 근데 면적이 뭐의 면적이냐? 반지름 5cm인 구의 면적 9. 어? 원의 면적은 파이. 원의 면적은 뭐야? 원의 면적은 파이 A 제곱이잖아. 구의 면적은 뭐야? 구의 면적은 구의 표면적은 뭐야? 4파이 A 제곱이죠. 그래서 4파이 A 제곱을 곱한 게 전체류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전류 밀도가 R분의 2인가요? 전류 밀도가 지금 R분의 2잖아. 그치? 그다음에 4파이, 요거, R이니까 4파이, R제곱 되겠죠. R하고 I 줄이고,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뭐야? R 남나? 근데 R이 얼마야? R이 5cm인가요? 5cm는 5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5 곱하기 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미터죠. 요 계산하니까 4, 5, 20. 그러면 2 곱하니까 40인가? 40에다가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면 0.4. 0.4 파이 되겠네. 자,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요. 4번 보면 문제 보기가 잘렸네요.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두 의전체의 경계에서 정전기가 만족하는 것은. 자, 이거 뭐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죠? 더한 입실론만, 이게 무슨 성분이죠? 법선. 이게 뭐야? 접선 또는 뭐야? 경계면. 자, 경계적으로 전성밀대 법선성으로 하죠. 법선. 그럼 코사인 세타와 이꼴 그 코사인 세타 또 전성밀대 법선성을 같대. 관계에 법선성을 같이 사인 세타 이꼴 이투. 그다음에 굴절을 탄젠트. 세타 한 분의 탄젠트. 세타 2는 뭐예요? 입실론 한 분의 입실론 2가 되지. 전개의 무슨 성분이야? 접선 성분을 갖다가 틀렸죠. 접선이죠. 전성밀도에 뭐야? 법선 성분을 틀렸지. 3번이 뭐냐?
경계면 상의 두 점 간의 절차가 같다. 경계면이 뭐냐, 경계면. 경계면은 등전이면이야, 등전이면. 절차가 없어. 그래서 3번 맞죠? 경계면 간의 두 점 간의 절차가 같다. 뭐, 등전이면이 전차가 같죠. 전차가 같죠. 그 다음에 전속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보인다. 전속은 뭐라 썼죠? 유전율이 큰 쪽으로 보인다고 썼죠. 그래서 3번만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4번, 5번 또 나왔네, 이거. 전도전류와 변이전은 주위에 자결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로테이션 2해당, 로테이션 H의 로테이션 2는 마이너스 라운드 트 라운드.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전개에 회주 생긴다. 다이브 D 이퀄 로. 다이브 B 이퀄 뭐라고? 제로. 고립된 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앞에서 이미 풀었어요. 자, 동친구에서 내부도체의 안지름 B, 반지름 A, 전원체의 반지름 B, 외부도체가 C이다. 내부도체만 전압 Q를 줬을 때 내 외부도체 전압. 이거 뭐야? 동친구 이렇게 되는 얘기죠. 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났던 건데요. 여기 A, B. 이게 뭐야? 내부도체 Q, 플러스 Q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 마이너스 Q가 되고 다시 왜 플러스 Q가 대전되는 거 아니에요? 요점 엔진은 뭐야? 요 플러스 Q만 존재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뭐야? 플러스 Q. 요점 엔진은 뭐야? 마이너스 Q만 존재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 B분의 마이너스 Q. 그러면 C 때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 C분의 플러스 Q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공통이냐? 4파이 입실론 제로 Q는 공통이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C분의 1가 되겠죠. 이런 풀이가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4번,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전자적인 흡입력은 공구의 자속 밀도 비례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단위 면적 당심이 뭐죠? H제곱 2묘분의 B제곱 2분의 1 HB. 이거 단위가 뭐야? 뉴턴 메타 제곱 단위 면적 당심이잖아요. 이거 단위 면적 당심은 전체 힘은 뭐야? 전체 힘은. 여기다 뭘 곱한 거야? 여기다 면적 곱한 거야, 전체 힘은. 그럼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단위 면적 당심이나 전체 힘은 뭐야? H의 제곱에 비라는 거죠. B에도 제곱에 비라는 거죠. 뒤에 거 보고 1승에 비례한다면 안 돼. 이런 식 나오면 왜? H랑 어떤 관계인가? B가 왜 B가? B는 뭐야? 뮤 H잖아. H의 제곱에 비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B로 표현한다. 이건 뭐야? 뮤분의 B죠. 그리고 B의 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 나오면 H에도 제곱이라고 B에도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이건 뭐야? 그냥 B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8번이요. 제가 이거 푸는데요. 시간적으로 무리할 거예요. 상당히 무리해요. 푸는 방법을 참고로 하는데 이건 뭐 시간적으로 무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보세요. P점에 1, 2, 3, X가 1, Y가 2, Z가 3인 곳에 Q, 그 다음에 그럼 2, 0, 5에 각각 P점이 이렇게 되면 Q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다. 이때 P점의 작은 힘, 이때 작은 힘은 뭐야? 쿨롱의 법칙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 힘 F가 뭐가 돼?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또한 Q2잖아요. 자, R은 지금 1, 2, 3하고 1 요거 0, 2, 0, 5하고 차이잖아요.
그럼 뭐 나오죠? 요거 1에서 2 빼니까 뭐야? 마이너스 나오지. 2에서 0 빼니까 2 나오지. 3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벡터로 변하면. 마이너스 1i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k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r이라는 건 뭐야? r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9니까 루트가 뭐 나가? 3 나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9 곱하기. 이게 크기야, 크기.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요거 3의 제곱. 요한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승. 큐트가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9하고 9 지어주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렇게 지어주겠지, 이거.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8 되겠네. 마이너스 8번. 그래서 마이너스 흡입 명적. 보통 우린 크기만 물어보죠. 우리가 산업기사는 시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되게 크기만 물어봐. 근데 여기는 뭐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다 물어봤어요. 방향을 뭐하면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 뭐야? 이거 힘이 벡터잖아요. 이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이걸?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데 크기만 나눠주면 방향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국 뭐가 같으냐? 9 곱하기 10의 구성은 다 지어주고 결과는 요거랑 같아요. 그럼 거리 R이 얼마야? 거리 R이 아까 요거 마이너스 I.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K인데 이 크기가 얼마라고 아까? 근데 여기 뭐야? 크기와 방향을 다 나타냈잖아. 그럴 때 힘 F는 뭐야? 크기 곱하기 방향을 곱해줘야죠. 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 방향이 얼마라고? 3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2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 3분의 8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I 마이너스는 2j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AX, AY, AZ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답이 그래서 뭐 1번 되겠네. 1번 되겠죠. 이건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무리하지. 그러면 9번 보세요. 다음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상자성체는 뭐죠? 비주얼이 뭐야? 1보다 큰 거죠. 강자성체가 뭐죠? 비주얼이 1보다 대단히 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역자성체. 역자성체. 또 어떤 때는 반자성체. 이거 뭐야? 비처리. 1보다 작은 걸 얘기해요. 근데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다면 여기처럼 강자성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잖아. 자, 상자성체는 이렇게 왜 써? 공주, 산소, 해갈. 상자성체는 이코, 망규천. 이랬어. 역자성체는 안 해도 돼. 둘만 알면 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공기. 상자성체는 공기. 수소, 산소, 백금,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거 니켈, 코발트.
망간, 효소, 철. 이렇게 보세요. 그럼 강자정체가 아닌 것은 여기 뭐야? 니코 망교초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되겠지. 철은 들어가 있잖아. 니켈 들어갔잖아. 그럼 뭐야? 코발트 들어갔잖아. 백금은 뭐야? 백금은 상자정체죠. 답이 3번 되겠지. 그래서 상자정체, 공주, 산소, 백을, 강자정체, 니코, 망교초를 같이 외워주세요. 자, 10번 보시면 점전압 큐쿨롱의 무한평면도체의 영상전압. 이게 뭐야? 영상전압법에서 무한평면과 점전압 아니에요? 무한평면. 이건 뭐야? 아까 앞에선 접지도체와 점전압 봤었는데 무한평면은 무한평면. 무한평면 A메타 떨어진 거지 뭐야? 플러스 Q가 있다면 요점의 전이가 뭐야? 제로죠?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반대편은 뭐야?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걸 연상을 푸는 거죠. 이거 뭐야? 플러스 Q 뭐야? 마이너스 Q 전화가 있기 때문에 요점의 전이가 제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점전화가 플러스 Q면 영상전은 뭐야? 마이너스 Q가 되겠지. 이게 무한평면일 때 되는 거죠. 앞에 접지도체고도 했었어. 접지도체 영상전화는 뭐야?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됐었잖아요. 저 무한평면일 때 영상전 위치는 뭐야? 점전함 치랑 같이. 근데 접지도체일 때는 OA-가 뭐였었죠? 영상전의 위치가 뭐였었죠? D분의 A제곱. 우리 앞에서 풀었어. 이건 무한평면과 점전화. 이건 뭐야? 접지도체와 점전화. 뭐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1번도 아까 11번도 8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렇게 나왔는데 수직한 단위 벡터. 이 A와는 벡터, B라는 수직한 게 뭐냐? 이게 벡터곱을 의미하는 거야, 벡터곱. 벡터곱을 의미하는 거야, 벡터곱. 이게 뭐냐?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사인 세타 됐잖아.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행렬식. 그다음 뭐요? I, J, B고 2.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I에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있죠? 왼쪽에 오른쪽 플러스 방향 아니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는 6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마이너스 방향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 마이너스 방향. 삼행삼절이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인데 마이너스도 플러스네 플러스. J도 플러스 방향 3 곱하기 4,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2 곱하기는 2. 플러스 2. 플러스. J에도 왼쪽에서 오른쪽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 뭐야? 이렇게 곱하니까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6, 4, 24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24. 그럼 뭐 남아 이거? 이거 Y. 이거 뭐야? 마이너스 10J. 이게 뭐야? 마이너스 30. 이게 벡터곱을 의미하죠. 근데 뭘 얘기했어? A 벡터를 의미했잖아. 그 앞에도 있겠지만 이건 뭐야? 크기와 방향을 다 나타냈잖아요. 그럼 뭐야?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아니야? 그럼 이거 뭘로 나눠야 돼? 이거 크기로 나누면 되겠죠. 단위 벡터는 뭐야? 이거를 15Y를. 이 크기가 어떻게 되죠? 루트 1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 크잖아. 이걸 나눠준 거예요. 계산하니까 답이 뭐 1번 1번 되는데 뭐 풀어달라 그런 욕심 없어요. 시간적으로 무리예요. 무리. 이렇게 푼다. 기억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보세요. 12번. 전도성을 가진 매질 내의 평면파에서 전송계수를 간말할 때 맞는 것은 이건 뭐 우리 필요해서 무손실 선로에 보면 특성 임피던스랑 전파정수 간마가 있어. 전파정수 간마는 알파 플러스 제비타죠. 알파 플러스 제비타죠. 그래서 알파를 감지정수, 베타를 위상정수다. 이건 회로에서 더 많이 분포정수를 회로에서 많이 설명을 더 드렸어요.
13번 접지 도체과 점전화 작용력. 이거 앞에 설명드렸던 거야. 저 영상전화법에서 접지 도체 구일 때 어떻게 썼어? 반지름이 요 D메타 떨어진 곳에 A 되는 점에 점전화 플러스 Q가 있어. 그럼 접지시켜 놓잖아요. 그럼 요 점의 전위가 뭐야? 제로가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거. 근데 접지시켰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걸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요 A 다시 되는 점에 영상 전화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전위가 제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들었었죠. 그럼 때 영상 전화 영상 전화 Q 다시가 뭐라고? 마이너스 D분의 AQ 되고 영상 전화 위치가 뭐야? A 다시 D분의 A제곱. 조금 아까 무한평면과 점전화는 무한평면일 때는 뭐야? 점전화가 플러스 Q면 영상전화는 마이너스 Q죠. 점전화 거리가 A면 영상전화 거리 A잖아. 그러나 접지도 거리가 거리도 틀리고 영상전화 크게 틀리잖아요. 그럼 이때 작용하시면 뭐야? 이 점전화 플러스 Q하고 영상전화 마이너스 Q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뭐야? 항상 흡입력이다. 앞에 내가 설명드렸어요. 14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 번 똑같이 점해놨던 건데요. 공기 중에서 1볼트/m의 크기에 이게 전개지. 전개가 1볼트/m의 전개 크기를 가진 정연파 전개에 대해서 변이전류가 1A/제곱미터를 흐르게 하기 위한 전개의 주파수가 몇 메가헤르츠인가. 이건 공식을 그냥 외워두세요. 이런 공식. 변이전류 밀도는 오메가 이필론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변이전류는 오메가가 또 뭐죠? 2파이 F죠. 뭐 물어봤어 지금? 주파수 물어봤지. 주파수가 뭐야? 2파이 이필론에 2분의 근데 공기니까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필론 제로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이 얼마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잖아요. 그러면 2파이 이필론 제로분이 얼마지? 4.5 곱하기 10의 9승이 아니라 뭐야? 18 곱하기 10의 9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18 곱하기 2분의 이게 써도 되겠죠. 18 곱하기 전개가 얼마라고? 1이라고. 변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뭐야? 이거를 18000 곱하기 10에 6승 헤르츠 쓸 수 있잖아요. 이거 10의 6승이 뭐야? 메가지. 그래서 18000 메가헤르츠. 우리 교전이 있었죠. 답이 그래서 뭐 4번. 15번 열전되는 무슨 효과인가? 홀 효과. 그냥 열전되는 홀 효과다. 열전되는 홀 효과다. 기억하시고요. 자, 열전되는 재배 효과. 앞에서 했죠. 우리가 열을 주면 뭐가 전기 발생하는 게 뭐죠? 재배 효과가 있었죠. 그다음 전기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톰슨 효과, 펠트 효과. 톰슨 효과는 뭐야? 금속의 종류가 같을 때. 펠트 효과는 뭐야? 금속의 종류가 다를 때. 그죠? 그러면 열을 주면 전기를 열전 효과니까 뭐야? 결국 열전 효과 뭐야? 요거 뭐야? 재배 효과. 뭐 답이 2번 재배 효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6번 보세요. 16번. 그래야지 평행 왕복도선에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흐르고 있을 때 이점이 90도일 때 요점의 자기의식이 얼마나 자기의식이. 그럼 요점의 자기의식은 뭐야? 요점의 자기의식은 이건 뭐야? 무한장 직선으로부터 A메타 좀 자기의식이죠. 그럼 H1은 뭐죠? 2파이 R1분의 I가 되겠지. 이건 뭐야? H2는 뭐야? 무한장적 2파이 R2분의
i가 되겠죠. 근데 이러는 건 몇 대? 90도잖아. 이거 100답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의식이 뭐야? 루트 직각이니까 h2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뭐야? 2파이분의 i, 2파이 하면 공통 2파이분의 i 끄집어내면 뭐 만나 뭐? R1의 제곱분의 2, R2의 제곱분의 1만 하겠지. 이걸 통분하니까 2파이분의 i고요. R1, R2의 제곱에다가 이게 뭐예요? R1의 제곱 플러스 통분하니까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남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죠? 이거 직각이니까 D는 뭐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이 이거 D잖아요. 그럼 뭐 이거 뭐야? 이거 루트 셔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쓸 수 있겠죠. R1, R2의 제곱에다 이게 결국 뭐예요? 이거 D의 제곱하니까 뭐 나온 거야? 루트가 확 된 거죠. 그럼 뭐야? 루트 밖으로 봐. 2파이. 2파이 R1, R2분의 i에다가 뭐 이거 나오겠지. 뭐 이런 문제인데 무리하진 마세요. 여기 또 뭐 취사 선택하라 16번 그래서 취사 선택하라 써진 건데 답 4번인데 그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털달라 그런 욕심 없어요. 1번. 자,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이 이거 뭐죠? 도선의 절거를 엄지손가락의 전류 방향이면 내 손가락이 자기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오잖아. 이건 뭐야? 암페의 오른쪽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답이 4번 이렇게 되거든요. 자, 18번도요. 18번도. 뭐 앞에서 했어요. 8파이 굴곡에서 8m/s로 진공중을 직선운동하고 있다면 이 운동 방향에 대하여 각도 세타 거리가 4m에 따른 자기이색이 우리 비호사물 법칙에서 4파이 r 제곱분의 IDL 사인 세타고 이걸 적분하면 뭐 나왔었죠? 4파이 r 제곱분의 IL 사인 세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IL이 뭐랑 같았었어? IL이 후분이랑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IL 대신에 Q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R이 얼마냐? R이 4m는 4m 가야 지금. Q가 8파이. 속도가 8m/s. 그럼 이거 뭐예요? 요 4, 2, 4 남고요. 그러면 4, 2 남고. 4, 4 지워지네. 파이 지워지네. 그럼 뭐만 남아? 그냥 사인 세타만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문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파 에너지 전달 방향. 우리가 포인팅 벡터가 있잖아. 포인팅 벡터가. 포인팅 벡터 뭐죠? 이 크로스 H고. 뭐 크기만 얘기할 때는 뭐야? 그냥 EH. 또는 뭐야? 377에 H되고. 또는 뭐야? 377분의 1에 2제. 또는 뭐야? 포인팅 벡터 단위가 와트 퍼 제곱이니까 뭐야? 다리 면적당 전력과도 같다. 이런 식이 있었죠. 이 면적은 뭐야? 전자파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원의 면적이 아니라 구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넣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뭐야? 이 크로스 H 방향과 같겠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세요. 10번. 도체의 성질에 설명 틀린 것. 도체 내부의 전개는 제로다. 내부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체의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다. 그렇죠?
뭐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평형 상태, 대전 상태. 그럼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하지 않아서 내부의 전개선이 제로 맞고요. 도체 표면 내부의 전위는 등전이다. 그쵸? 대전 상태, 평형 상태 그럼 뭐야? 이건 내부에서 전개이신 제로예요. 구를 보면 반지름 A인 9야. 대전 상태, 평형 상태는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때 내부에서 전개이신 제로라고. 내부에서 전위는 제로가 아니야.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죠. 그래서 전위는 어느 지점에서 전위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최적 전체가 전위가 같아요. 그래서 등전이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세 번째로 도체 표면 및 내부 전위는 다 전위가 같죠. 등전이 다 맞고요. 네 번째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큰 부분에서 작다. 전하는 뾰족한 부분에 많이 모여 성질있잖아. 전하는 이런 뾰족한 부분에 많이 모여 성질있다고. 뾰족한 부분에 많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뾰족한 부분의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이 작은 곳에 많이 모이죠. 반지름이 큰 곳에 적게 모이죠. 근데 반경은 여기 작지만 곡률은 뭐야? 곡률은 이게 꾸우러진 비율이 없잖아. 곡률이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 밀도가 크죠. 근데 곡률이 큰 곳에 이건 뾰족하면 곡률이 큰 거야. 많이 꾸러졌잖아. 곡률이 큰 부분에 전하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크지? 그죠? 이게 4번도 틀렸어요. 뭐 4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클수록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 3회 문제도 한 3문제 정도 빼면 17문제 정도는 뭐 우리가 흔히 푸는 그런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회 전기자기학 문제 풀이를 요걸로 마칠게요. 수고했어요.